안녕하세요. 태성화의 밀리터리톡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몇 가지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을 취재하는 한국인 종군 기자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우크라이나에 몇몇 매체가 갔긴 했는데 그들이 취재한 곳이 키이우나 부차, 마리우폴 같은 최전선이 아닙니다. 자, 저도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전공 기자로 가고 싶은 혹은 간 이 후배 선배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단 언론사에서 종군 기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 언론사 역시 이익 집단입니다. 즉, 돈이 생기는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소비자가 그러면 우리가 취재하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이슈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생기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종전 중인 국가도 아니고 휴전 중인 국가인데 희한하게 우리가 직접 참전한 전쟁이 아니면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든 간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즉, 소비자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돈이 벌리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이 기자들 혹은 이 언론인들을 그곳으로 전쟁터로 보내는데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돼요. 물론 몇몇 언론사는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역사를 가지면 돈이 안 벌려도 당신들은 좀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자들을 종군 기자단을 구성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취재한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키이우나 부차나 아니면 마리우폴 이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교전 지역이 최전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전공 기자단이 갔는데 왜 그쪽을 취재를 안 했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행 금지 구역이죠. 근데 여행 금지 구역을 취재를 하려면 방문을 하려면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종공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우크라이나를 취재 가는 것은 괜찮으나 이 조항에 따르라 하고 독소 조항을 내놨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독소 조항이 어떤 건지 지금 들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외교부 출입 언론사의 한정함. 이게 뭐죠? 왜 외교부만 출입해야 돼? 저 이라크에 있을 때 어떤 기자들이 왔었냐면은 뭐 롤링스톤도 왔었고요. 그리고 뭐 프레이보이도 왔었고요. 아니 어떤 매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그걸 왜 이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따집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에게 이 들어와 있는 업체 그 매체가 아니면 그들은 취재할 권리가 없나요? 자, 첫 번째부터 웃기죠. 자, 두 번째, 최후방 지역의 하남. 이것도 재밌죠. 3일 이내 그리고 취재진은 4명 이내에 취재를 해야 함. 숙소, 경호업체를 필수적으로 대동을 해야 함. 즉, 허가를 내주는 정부 부처가 어디를 취재해라. 몇 명이 취재해라. 누구를 데려가라. 며칠간 취재해라. 다 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종군 다닐 때 한 번도 이런 독소 조항에 얽매여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전쟁이 제가 취재 간 곳에서 벌어져요? 아니, 전투가 벌어져 있는 지역에 취재 가고 싶어도 지금 허가를 내주는 이 부처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왜 이러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국민을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터져서 그 해당 종군 기자 혹은 종군 기자들에게 문제가 터지면 자신들이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 편법으로 뿐이 안 보여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이 종군 취재를 막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뭐 여권법, 여권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떤 곳에도 외교부가 이렇게 정권을 흔들고 관계부처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론 위험하고 이런 거 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종군할 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가고 싶은 혹은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던 선후배들이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제가 하는 일이면 지금 언론 매체 그 크고 작은 언론 매체 분들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서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으니 국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아,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은 다 겁쟁이야.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은 돈 되는 것뿐이 안 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죠.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서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제가 취재 허가를 내서 봤을 때도 독재 국가 말고는 이런 독소 조항, 단서 조항을 거는 국가를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독재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종군 기자단은 매체에 소속되어 있는 종군 기자들이 전쟁터에 갈 때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너무 큰 제약을 해놓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좋은 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논의와 그리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단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대한민국 종군 기자는 전쟁터에서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종군 기자단이 꼭 그 나라에 있어야 되냐?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크게 경제 그리고 다른 곳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현장 취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외 기자들, 해외 언론에서 벌써 취재한 것을 우리가 받아먹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6위의 국가고요. 경제력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예요. 그런 국가가 20위권 밖에서도 안 하는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성토를 했는데 그럼 네가 답이 있느냐? 답은 제가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답을 낼 수 있으면 제가 무슨 관계 부처에 앉아 있던지 아니면 언론사를 운영하겠죠. 저는 말단 프리랜서 종군 기자 출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예, 답답한 내용 전해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좀 더 재미난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입니다.